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원래 세종시 현장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건축물 보시면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 약간 송도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종시 나성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까지 이제 쭉 다니는 기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언제쯤 약간 분위기가 변할지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세종시도 약간 특이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냐가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떻게 돼야지 앞으로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결될지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아마 시장이 어려워서 한동안 관심을 좀 끄고 계시다가 요새 와서 뭐 서울이나 어디에 전세가 좀 오르고 분위기가 바뀐다는 내용을 듣고 여긴 언제쯤 그렇게 좀 변할까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원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현장에서 얘기한 내용에서 좀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금 이미 새벽 시간이거든요. 요새 좀 잠이 부족한 시기인데 이 정규강의 준비 기간이거든요. 제 정규강의 18기는 지금이 접수 기간이고 접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원래 현장에서 진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좀 긴데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에 대해서 막 올라간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디가 언제 살아나냐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저는 시장에 제 몸을 담그고 쭉 있어 왔잖아요. 그것 좀 요거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요거만 전달이 돼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일단 그거 말고 일단 요거 좀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서울만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세종시도 저기 해당이 되거든요. 세종시가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엄청 줄어들어요. 세종이 공급 물량이 폭탄급인 도시였는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돈이 되면은 전월세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입주했죠. 단지가 막 한 800세대인데 입주했으면은 2년 주기로 전세 물건이나 매매 물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몇 바퀴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새로 생긴 도시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한국이란 나라에 새로 생긴 그만한 도시가 세종시 정도예요. 물론 동탄도 크긴 한데 이런 도시들은 2년마다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막 2년 주기, 짝수년, 홀수년 이런 얘기가 나왔던 데가 예전에 2008년도 잠실이에요. 대량 입주가 있으면은 그 돈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남 미사를 가셔도 위례를 가셔도 최근에 당장은 아니어도 일정 시점에 대량 입주가 있던 도시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 서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요게 20년어치예요. 20년. 여러분 보세요. 거래량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세종시 가서도 느꼈거든요. 일단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종시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면은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요새 신생아 특례대출 나왔는데 세종시 아파트 그 가격대 해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많이 보러 다니겠네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되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집을 아직 안 살라 그런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한다. 그리고 전세가 아직 저렴하고 월세는 더 저렴하다. 수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직 세종시는 집을 살 이유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실제로 주거를 선택해 보시면 월세로 가든 전세로 가든 매매로 가든 선택을 하거나 세종시는 이 정고점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기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세종시 제가 이제 그 폭등할 때 세종시는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스카이 러케링이라고 진짜 완전 폭등했거든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부산팀, 경상도팀, 뭐 대구팀, 막 강남 아주머니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전국구 투자처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간 내에 몰려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막 주간 상승률이 말도 안 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려간 이후에 다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충족이 되면 돼요. 늘 말씀드리죠. 월세가 너무 비싸면 전세로 가면 되고 전세가 부담스럽거나 전세가 비싸면 매매 시장으로 가면 되고 전세가 저렴하고 월세가 저렴해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내기 어려운 건데
매매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집을 삽니다. 요 내용인데 서울 보세요. 이게 20년간의 그래프예요. 거래량이에요. 시세가 아니에요. 거래량인데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잖아요. 최근 2년 동안 요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서울은 20년 동안 거래량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되게 정신 나간 질문 같은데 지금 시장은 이거를 보셔야 되고 제가 이 시장에서 찾던 키워드가 지금 3월 달부터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연속성이 있는지는 봐야 돼요.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랐나요? 전혀 아니에요. 안 좋은 시기도 꽤 많았는데 거래량이 왜 이렇게 계속 있었을까요? 맞아요. 사람은 집을 삽니다. 되게 무식하게 들리지 않는데 사람은 집을 사요. 사람이 집을 사야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시면 아주 편해요. 지난 2년 동안 사람들 집 안 샀죠?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 그랬죠? 이러면은 정비사업이고 나발이고 건축 못 합니다. 왜? 세입자분들은 분양을 받는 주체가 아니에요. 세입자분들은 세금을 내는 주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밉던 좋던 간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세금도 내고 분양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2년 동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신규 건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눈이 가 계시냐면은 고금리, 대출 규제에 눈이 가 있는데 제가 시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이 다 되고 수익이 나면요. 건설 다 합니다. 지금 뭐 원자재고 나발이고 여러분 원자재 값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옛날처럼 돌아간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최저시급이랑 인건비랑 안전 이런 기준이랑 계속 올릴 때 건축 단가 올라갈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신축도 나오고 정비사업도 나오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월세를 택하거나 전세를 택하거나 매매를 택했고 한국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더 멍청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20년간의 인간이란 한 동물의 패턴을 봤을 때, 저도 동물이에요. 혹시나 몰라서. 그러면 앞으로 이때 이만큼 거래가 안 됐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걸까요? 뒤로 미룬 걸까요? 저는 뒤로 미뤘다에 베팅을 합니다.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이분들이 뒤로 밀렸으면 일단 여러분 이게 자극적으로 들리실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시장 침체 중이거든요. 언젠간 산다는 뜻이죠. 지금 사야 될 사람이 일단 안 사서 뒤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평균을 냈을 때 한 달에 6,000건에서 7,000건씩 아파트를 사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 더 낮거나 월세가 너무 올라서 전세로 갔는데 전세 물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나 월세가 저렴한데도 매매가가 올라갈 것 같거나 이 중에 하나가 겹치면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거래량을 살렸어야 돼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량 살렸어도 시세 많이 안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첫 번째로 건설 경기가 아작이 나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 한국 분들은 수요가 나올 때 같이 나와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거래량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 느껴지시죠? 분위기 안 좋으면 아무도 안 사. 분위기 좋으면 너도 나도 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몰려다녀요. 그리고 본인의 임대차 기간에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언젠가 여러분이 언제냐가 아니라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공급 물량이 없으면 여러분 공급 물량이 없으면요 전세가가 안정이 안 돼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서는 이게 신규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적이 없어요. 다만 이번에 변수는 월세예요. 근데 월세도 변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월세가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입주가 없어요, 지금. 입주가. 그런데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사람들이 이 회전율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새로 이제 임차를 구하러 나와야 돼요. 근데 또 갱신권을 써버리면 물건이 못 나와요. 그래서 24년도 하반기로 가면은 전세가가 자극을 받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미룰 수 있어요. 3년, 4년 사람들이 집 안 사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경제도 이렇게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에 건설 경기가 더 아작이 나요. 신규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쨌건 또 전세는 오를 시기가 옵니다. 월세가 버티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던 갱신권을 쓴 어쨌건 간에 역사를 보세요. 제 설명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대기가 많이 돼 있던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신규 공급이 충분할까요? 그리고 전세 물건이 충분할까요? 갱신권이 있는데. 그리고 월세 가격이 저렴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은 불안한 상태예요. 시장이 되게 이상하게 꼬꾸라졌잖아. 이런 거래량은 누구도 예측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거래량은 대한민국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역사에서 서울 부동산이 가장 침체된 기간을 직접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전세도 잘 안 나가요. 이 상황에서 나중에 수급이 꼬여서 매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뭉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전국구로 봤을 때 미분양, 악성 미분양, 공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제가 맞출 수는 없는 게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시기를. 하지만 급등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 말지 생각을 할 거고, 세종시 계신 분들도 갱신권에 해당이 되고요. 신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적으로. 물론 대전이랑 같이 봐야 되는 점도 있지만 과거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고점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24평짜리 기준으로 이게 한 8억까지 가던 게 지금 5억 원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쯤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 반응이 오려면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데 세종시가 전세가가 좀 오르다가 다시 월세랑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이랑 수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이 혼조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보시면은 아까 2년 주기 이게 차이점이에요. 서울은 이게 넓기 때문에 2년 주기가 끝날 때가 끝나가는 것이 꽤 많은데 세종시는 2년 주기가 아직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때 퍽 나왔다가 또 부족하면 올라가다가 또 퍽 나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은 힘을 못 쓰는데 세종시는 일단 두 가지예요. 2년 주기가 아직 전세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월세가 아직 저렴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자신의 도시에 비춰서 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처분해 버리는 게 나을지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시기보다는 지금 가는 방향성, 수급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서 찍었다가 추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